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2025년 제23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합격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합격 설명회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 시험 제도, 즉 사육사 1급 국가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비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인지 이 합격 비결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라임 법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교재와 그리고 프라임 법학원에서의 강의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공부 실질적인 이제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 소개입니다.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을 대비 강의를 하고 있는 김진원입니다. 자, 제 양력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자, 제가 그 수험 강의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합격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수험 강의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추려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출문제를 우리 이제 2003년 4월 27일부터 이제 1회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년 1년마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면 이제 22년 동안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1회부터 22회까지의 시험 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은 이제 우리 9회까지는 보건 문제고 시험 문제가 공개되었고 그다음 이제 공개된 시험 문제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회 시험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또 시험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회 시험부터 이제 공개된 문제고 9회까지는 복원된 문제입니다. 근데 복원된 문제 1회 시험부터 이제 공개된 10회 이후에 22회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제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뭐 교보문고나 또는 알라딘이나 S24 이런 그 온라인 서점에서 김진원으로 검색하면 제가 집필한 1급 교재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이 1, 2, 3교시로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모두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결과물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서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항상 나오는 내용이고, 이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내용이고, 이건 나오기는 했는데 과거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과거 2회 때 나왔는데 이게 17회 때 다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와 제 강의로 공부를 하게 되면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출문제를 분석했으면 이제 실제 결과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 교재, 그 결과물이 바로 이제 통합이론서 3권, 이건 이제 이론 정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온 것들을 종합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혹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통합 이론서 1, 2, 3교시로 되어 있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거기에 기출필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1회부터 22회까지 기출필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가급적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다 빼놨거든요. 그리고 나왔던 것은 100%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게 다 기출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이제 이론서에 기출필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해놨는데 시험에 22년간 안 나온 걸 공부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헛다리 짚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 이론서 3권 있고, 그 다음에 이 3권을 압축한 핵심 이론 노트가 있어요. 자, 이 지물로 이제 이 책이 이제 옛날 표지인데, 자, 여기 그 다음에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 1, 2, 3교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구개년, 회차별, 이건 회차별로 되어 있는 최근 구개년 것만
모아놓은, 그래서 실제 시험지처럼, 그리고 뒤쪽에 OMR 카드를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놓았고, 실제 서울 소재 대학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걸로 주 교재로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1급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공부하게끔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핵심 기출 천재, 이 책도 이제 개정책이 이미 나왔는데요. 현재 이번에 나온 책은 핵심 기출 천재인데 1187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딱 1000문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략 1회부터 22회까지 보건뒷 문제 중에서는 조잡한 문제를 다 빼고 중복되는 논점들 있는 것들 문제들 과거 보건뒷 문제에서는 좀 뺀다면 빼고 나서 대략 22회까지가 거의 한 4,700, 800문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서 거의 5,000문제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1187문제로 엄선해가지고 만든 책이 핵심 기출 천재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기출족보 OX, 기출족보 OX 지금 무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된 교재는 이제 추후에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출족보 OX가 있고, 그다음에 족집게 모의고사 5회분, 그다음에 족집게 벼락치기, 그다음에 기출 해설서. 자, 이 기출 해설서도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22회 기출 해설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카페나 제 밴드에서 가입하셔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그 제공이 되면 옛날 책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기출 해설서를 가지고 논점을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했고 그 결과물로 이런 저작물들이 있다. 이건 교보문고나 S24 알라딘에서 검색해 보면 이게 쭉 목록이 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급 시험과 관련해서 저한테 궁금한 것들, 뭐 상담을 받고 싶으면 여기 제가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거든요. 또는 이제 카톡 상담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제 책의 출간 소식이나 강의 소식이나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들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 제 교재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교재에 대한 책임이에요. 제 교재 저자이고 또 이제 저자 직강으로 제가 쓴 책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데, 제 교재와 제 강의에서 궁금한 내용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지금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각종 이제 무료 강의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합격하려고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좀 공부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온라인상에 너무 많은 홍보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초단기 패스다, 또는 이제 단기 합격이다, 높은 합격률이다, 뭐 비전공자도 단기 합격이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1위다, 뭐 장학 혜택을 준다. 그다음에 이제 경이로운 합격률 뭐 82.9%, 뭐 100% 합격, 막 이런 홍보들을 하는데, 자, 이건 말 그대로 모객용이죠. 모객.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홍보 문구들 여기에 혹해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 수험가에서 이 업계에서 이런 수험 업계에서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수험생은 눈먼 물고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혹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강의를 듣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 이제 많이들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합격
하지 못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남긴 글들이 있어요. 진짜 패배자 같은 마음이 든다. 어떤 사람들 뭐 5일 만에 공부하고 10일만 공부하고 합격하는 걸 그걸 보니까 진짜 패배자 같은 마음이 든다. 열심히 했는데도 이번에도 점수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글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독학으로 합격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이제 기출 문제를 우회분만 막 돌렸는데 합격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준비 안 하고 그냥 시험장 갔는데 그냥 합격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내가 맞느냐, 나도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피지기 100점 불태, 그죠? 자, 적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 여기 이제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인데 1급 국가시험을 보니까 8개 전공 영역을 시험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 보여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한테는 이제 시험이 이제 1급 국가시험이 이제 적이 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1급 국가시험 이렇게 등치가 클까? 그래서 이제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1, 2, 3교시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영역으로는 8개 영역이 돼요. 과목으로는 3과목이고요. 이 교시가 이제 각 과목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전공 과목 8개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역별 25문제씩 출제가 되는 것이고,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 25문제씩 8개니까 8개 영역이니까 총 200문제고 한 문제당 1점씩입니다. 그래서 200점이고요. 그다음에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져요. 그러니까 1교시는 인행사 사회복지 조사론을 시험을 보니까 25, 25니까 50문제를 푸는 것이고 50분 동안. 여기는 이제 75분, 75분 이렇게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합격 점수는 전 과목 총점, 그러니까 200점이죠. 200점에 60% 이상을 맞아야 돼요. 200점에 60%면 120점입니다. 그러니까 딱 120점만 맞아도 합격은 해요. 알았죠? 근데 119점을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1점이 모자라서. 근데 120점, 121점 이렇게 하면 합격이죠.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는 120점만 넘겨서 합격할 거야.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120점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내가 120점을 넘겨서 뭐 130점, 140점 좀 넉넉히 합격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반드시. 물론 이제 고득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딱 120점만 넘겨서 합격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과락은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입니다. 영역이 아니라, 알았죠? 이 영역이 아니라 과목의 40%. 그러니까 1교시 1과목인데 1교시 사회복지 기초과목인데 50점이죠. 50점에 40% 이상이에요. 그래서 1교시는 20점을 넘겨야 돼요. 그러면 과락에서 벗어납니다. 만약에 영역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행사 25점, 25문제 25점에서 40%면 10점이에요. 그러면은 모두 다 10점씩 넘겨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과락 제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과락은 자, 인행사 조사론 합쳐서 20점 넘기면 돼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합쳐서 30점을 넘기면 돼요. 3교시는 정책행정법제 합쳐서, 그러니까 75점인데 얘들은 3교시는 그죠? 75점에 40% 이상은 30점 이상을 넘기면 됩니다. 가령 법제론은 빵점 맞아서 정책행정에서 합산해가지고 30점을 넘겼어. 그러면 과락은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락이 이렇게 느슨하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도별 시험이라고 이제 요일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시험을 쭉 봤었거든요. 그간에.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2013년 11회 시험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근데 토요일 몇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느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그리고 2월 토요일까지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가장 빨리 봤던 시험이 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에요. 이 가로가 여기가 이게 이제 그 몇째 주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데
1월 14일이 1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월 13일이 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봤던 시험이 여기 보면 이제 2월 8일 날 시험을 봤었거든요. 이게 이제 2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늦게 봤던 시험이고 얘가 이제 가장 빨리 봤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고문은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에 공고문이 나와요. 아셨죠? 이제 공고문이 나오면 이제 시험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90일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공고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빨리 봤던 토요일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2025년은 1월 둘째 주 토요일이 바로 여기예요. 1월 11일이에요. 그냥 만약에 늦게 본다면 2월 둘째 주 토요일이 이제 가장 늦게 봤었으니까 2월 둘째 주 토요일 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간에 우리가 시험 봤던 그걸 봤을 때 이제 이 사이에서 시험을 보겠죠. 물론 이제 뭐 1월 첫째 주 토요일로 시험이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공고가 그렇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면 돼요, 우리는. 왜냐면 이제 90일 전에 공고를 해주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1월 둘째 주 토요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합격 설명회를 하고 있는 5월 31일 오늘을 기준으로 1월 11일까지는 며칠이 남았냐면 226일이 남았어요. 자, 226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2주 2일이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26일, 주로 따지면 이제 32주 2일이 남은 거예요. 226일이다 하면은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32주 남았다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시험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합격 설명회를 들으시면 지금 준비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냥 지금 준비하세요. 시험은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빨리 준비할수록 합격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가면은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착실히 조각난 시간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연말에 바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또 공부량을 좀 조정하면서 준비해서 충분히 거뜬히 합격 점수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라? 지금 시작해라.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최적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 합격률입니다. 합격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합격률이 낮다고 하는데 진짜 어느 정도 돼요? 또 내년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1회 시험이 이제 가장 합격률이 높았고요. 67%. 그다음에 이제 가장 낮았던 시험이 9회 시험이었어요. 14%. 굉장히 낮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22회 시험이 29.98%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회 시험은 그간의 시험에서 몇 번째 어려웠던 시험일까? 난이도가 몇 번째로 낮았던 시험일까? 가장 낮았던 시험이 아까 이제 9회 시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였어요. 여섯 번째로 낮았던 시험이에요. 22번의 시험 동안에.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합격률을 보여줄까? 합격률일까? 아마 그게 이제 궁금할 텐데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간의 합격률을 가지고 한번 어느 범위에 들어갈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뭐 옛날에는 뭐 홀수의 차가 어렵고 짝수의 차가 쉽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대략은 물론 이제 여기 뭐 69%가 있었는데 이때는 문제 오류가 많았었어요. 복수 정답, 전환 정답 처리됐던 문제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학종률이 이렇게 높아졌었는데 자 대략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 것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 제외시키고 가장 낮았던 거 제외시켜서 점점 가운데로 모아보면 대략 31%에서 36% 사이에서 합격률은 정해질 것이다. 좀 더 포함시켜보면 29%에서 40% 내에서 이제 정해질 텐데 어떻든 대략 30%에서 그러니까 31%에서 36% 그 안에서 합격률은 정해질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여전히 낮은 거예요, 합격률이. 왜냐면은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합격률이 어떤 합격률이냐면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이에요. 자 22회 시험 29.98%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이건 응시인원 대비, 응시인원 대비. 접수인원과 응시인원이 달라요. 자 시험 접수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응시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응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29.98%입니다. 그러면 접수인원 대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접수인원이 지금 22회 시험에서 31,608명이 접수를 했거든요. 자, 근데 합격자는 7,633명이었어요. 2만 명 넘게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접수인원 대비로 보면 24.14예요. 그러니까 높지 않아요, 합격률이. 그죠? 합격률이 높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응시 포기 인원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22회 시험에서는 6,150명이 응시 포기를 했고요. 뭐 여기 보니까 18회 시험에서는 8,326명이 응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급 시험은 이제 뒤늦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근데 2개월 준비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합격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늦게 또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냥 끝내려고 해요. 근데 저자 없는 한 권의 책으로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합격하기. 1급 시험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할 수 있죠. 주전공자로서 열심히 이제 학부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 그런 학생들은 이제 뭐 그냥 봤는데 합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급 시험은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120점을 넘겨야 합격이잖아요. 이 120점을 넘겨야 할 기본적인 공부량이 있어요. 그 공부량을 채워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다 수험서가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또는 뭐 수험 강의가 다 그런 거지.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험 교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수험 강의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지금 만났으니까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시험은 전공 8개 영역을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전공 과목이잖아요. 그죠? 이 전공 과목을 보기 때문에 8개 필수 과목을 보게 되는데 양이 방대하죠. 그 다음 합격률은 저조예요. 역시나 시험 준비가 만만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 비결을 봐야 돼요. 진짜 이렇게 1급 시험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 비결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6080 법칙.
제가 이제 17, 18, 19, 20, 그다음에 21회 때는 안 했고 22회 때 이제 다시 제출제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저는 제가 시험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직접 해설을 달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론서에다가 새로 나온 논점들은 다 반영하고 기출표기 다 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이게 그간에 나왔었던 내용인지 안 나왔었던 내용인지는 저는 잘 알아요. 1회 시험이 2003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2003년에 제가 전임 교수로 임용이 되었었던 해입니다. 모 대학에 초대학과장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굉장히 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어떻든 그러면서 언젠가 이 졸업생들이 있으면 이 졸업생들에게 좀 그 합격률을 좀 1급점을 합격할 수 있게끔 뭔가를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학교 재직 중에 서서 이제 1급 시험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하는 작업들을 틈틈이 했었거든요. 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시험이 나오면 기출문제를 쭉 공개된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시험지를 제가 분석을 다 해왔는데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신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상문제가 있습니다. 신개념 문제는 뭐냐면 그간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신개념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요.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다 라고 틀릴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전제하고 보면 자 신개념 문제 인행사 문제가 신개념이 2문제가 나왔거든요. 22회에서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인데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세 문제는 틀렸다 라고 보면 25문제에서 3문제가 틀렸으면 몇 문제는 맞았어요? 22문제는 맞았죠. 그죠? 22문제는 맞았을 거 아니에요. 예, 22문제. 바로 100%로 본다면 88%가 기출론점이 그러니까 시험이 나왔던 부분 그 부분을 공부해놓고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서 기출론점을 간파했다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저는 제출제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2회 시험에서는 제출제율이 가장 낮았던 것이 여기 있네요. 72%. 그죠? 사회복지 행정론이 가장 낮았고 정책론 80%, 그 다음 이제 법제론은 84%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시험 합격 점수가 몇 프로? 60%. 자, 이걸 지금 평균을 내보면 83%예요. 제출제율이. 그러니까 대략 한 17%, 그러니까 16.5% 정도 되는데 새롭게 나오거나 나왔던 부분이 어렵게 나왔던 거 그거 그냥 다 틀려버렸다고 치고 그리고 설사 나왔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83.5% 나왔던 부분 제출제되었던 그 부분에서 내가 또 10%는 날라갔다 친다 하더라도 또는 20%가 날라갔다 하더라도 60.3%는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60%는 넘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뭐 이렇게 17회 때 전항정답 처리가 된 게 한 문제, 복수정답 한 문제, 그 다음에 19회 때 전항정답 3문제나 처리가 됐고 이제 복수정답 한 문제, 22회 때도 전항정답 처리된 게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 오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다반이 공개가 돼요. 대략 뭐 5시, 6시 정도 뭐 이쯤 되면 이제 공개가 되는데 공개가 되면 시험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체크해 놓은 걸 보고 내가 몇 개나 맞았는지 점수를 내가 산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19개를 맞았다. 그러면 이제 한 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막 줘요. 교수님 이거는 혹시 이거에 문제 이의 신청해도 될지, 혹시 이 문제가 정답이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120점을 충분히 넘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모자라는 점수로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넉넉히 내가 딱 120점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넉넉히 한 130점은 넘겨서 합격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시험은 우리가 전공 8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 내용이 이 흰색 수조라고 한다면, 기출 논점을 통해서 보면은요, 시험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아까 삐껴 나오는 것들도 있었죠. 그죠? 대략. 아까 이제 83.5%면 16.5%는 이게 지금 안 나왔던 내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83.5%는 이 노란색 수조 안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대략 80%에서 90%가 이 안에서 나와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20%가 나오는 것들이 여기가 있긴 해요. 이 바깥에. 근데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돼? 어디? 여기 노란색 수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셨죠? 예,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좋은 책은 어떤 책이겠어요? 이 전체 내용이 종합 정리되어 있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딱 시험에 나온 것들이 딱 정리되어 있는 책을 만나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제가 집필한 교재가 이제 이런 원리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교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6080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80 법칙.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데 80% 이상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 노란색 수조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고효율 그리고 고효과적인 합격 방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한테 수업을 받고 이제 오이코스 스터디에도 참여를 하고 합격하신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6080이 아니라 6090, 6095라고도 생각합니다. 183점으로 합격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164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제대로 기억하면 90점 이상이 나오는 기피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니까 1급 시험은 되게 커 보였죠. 왠지 8권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 네. 근데 8권으로 공부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론서를 8권으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걸로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해서 결국 논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 다시 1급 시험을 보면 이렇게 컸던 게 아니라, 이 전체 내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노란색 수조가 있었다. 그죠? 거기서 80%, 90% 거기서 나온다. 근데 우리는 그 80%, 90%를 다 100%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 60%만 넘기면 된다. 그러니까 1급 시험은 해볼 만한 시험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시험은 요령이에요. 시험은 요령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교육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아닌 정말 시험을 연구한 수험가의 유명 강의자의 강의를 듣게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전문가한테, 그리고 그 전문가가 집필한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보면 여기 그 합격 비결의 6080 법칙하고 또 하나가 이제, 자, 15 플러스 마이너스 5점. 뭐냐면은 120점을 넘겨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120점을 넘기는데 우리 8개 영역이잖아요. 8로 나눠보면 15예요. 그러니까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모두 다 15점씩 맞으면 딱 120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조사론이 어려워서, 대부분 조사론은 어려워합니다. 이 8개 영역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조사론이에요. 근데 이 조사론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내가 조사론 보니까 10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 15점을 못 맞는다는 것은 본전치기 점수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15점을 그래도 맞아줘야, 그래야 다 15점이면 120점이니까요. 본전치기는 한 건데, 근데 이게 안 돼, 본전치기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점을 해주면 돼요. 인행사에서.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려워하는 영역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말자. 아셨죠? 거기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성공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조사론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조사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사론 말고도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높이면 그걸 만회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과락이 느슨하기 때문에. 알았죠? 과락이 느슨하잖아요. 과락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락 점수로는 1교시가 몇 점이었죠? 20점이었어요. 20점만 넘기면 과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로는 빵점 맞아도 인행사 25점에서 20점만 넘기면 과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120점 못 넘기니까 떨어지는 거죠, 일단.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은 최대한 거기서는 이제 땅 따먹기 정신이 필요해요.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주워 담아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어렵다. 뭐 어떻게 버려야죠, 거기는. 그 부분만 버린다고 해서 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론도 전체 내용에서 한 5군데가 조금 어려운 데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한 2군데가 정말 문제를 풀기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출 논점 간파하고 있으면 점수를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땅 따먹기 정신으로 자꾸 끌어모아야 돼. 내 걸로 주워 담을 수 있는 부분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들은.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5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영역에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그래도 되어 있구나, 아니구나,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 다음에 땅 따먹기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자, 우리 교과목 지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영역별로 모든 이제 사회복지 전공 과목들 전부를 뭐 시험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 과목에 대해서 목차를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목차를 정할 때 이게 참조했던 주요 저서들이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전부가 1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5개 챕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교과목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 목차를 기준으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15개 챕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시험으로 보게 되면 이 15개 챕터에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챕터도 있고, 그리고 아예 거의 뭐 안 나오는, 과거에는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챕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챕터들 중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챕터가 있고, 그 나오는 그 챕터에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걔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1순위의 내용이 15개 챕터에서 적어도 10개 챕터는 있어요. 사실 적게 잡은 건데 기본 10개만 잡아본다 하더라도 얘들은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걔들 따지면 총 80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해도 어차피 나올 거니까. 대놓고 나오니까 애들은. 이게 대놓고 나오는 애들이라니까요. 이거 공부하면 그냥 맞춰요. 아셨죠? 대놓고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2순위는 뭐냐? 2순위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은. 그래도 확률상 50% 이상이에요. 얘들도 적어도 10개 챕터에서 그 하나의 챕터에 하나씩은 2순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2순위도 10개씩 잡으면 80개인데, 근데 걔들은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적어도 40개는 나와요.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순위, 2순위까지 해당되는 것만 공부를 해도 120점이 넘겨져 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먼저 1순위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선택과 집중. 그리고 2순위. 1순위가 되면 2순위. 근데 1순위, 2순위까지는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고, 이제 3순위는 좀 미뤄놔도 돼요. 3순위는. 네. 이게 나오긴 했어. 근데 그간에 2번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걸 공부하려면 그걸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번 나오긴 했지만 이게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예측이 불허. 해. 공부하려면 내용 많고. 그럼 걔들은 이제 3순위로 놓아두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이게 공부가 되면 그래도 시간이 남다. 그러면 이제 3순위까지 가는 겁니다. 또는 이제 3순위 내용이 그렇게 뭐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냥 한번 좀 보기만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것들. 굳이 많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것들은 그냥 공부를 해놓는 거죠. 3순위다 하더라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집필한 교재는 우리 합격 비결에 딱 맞게끔 집필해 놨어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합격 비결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아까 노란색 수조 딱 시험에 나온 나왔던 것들만 100% 정리하고 있는 책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책을 통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가려낼 수 있는 책이면 더 좋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집필한 책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종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집필되어지는 과정을 좀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중에 어떤 책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자, 1급 시험 8개 영역이 다루고 있는 아까 흰색 수조 있었죠? 노란색 수조 말고. 자, 흰색 수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전공서적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보세요. 이게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면 자, 노란색 수조 기출문제 아까 그 노란색 수조 있었죠?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전체 내용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나오는 애들. 걔들의 분량을 따져보면 이렇게 파란색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80% 내지 90%가 다시 여기서 시험에 나와요. 알았죠? 이제 자, 여기 이제 1회부터 22회까지입니다. 22회까지 기출문제. 자, 요 역대 기출문제 이제 1교시는 이미 출간이 되었고요. 이제 2교시, 3교시는 6월 달에 다 출간이 될 겁니다. 2교시가 이제 나올 거고 곧 나와요. 이제 지금 합격 설명이 지금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곧 나오고 그다음에 3교시가 이어서 나올 겁니다. 1교시는 이미 나왔어요.
개정책이. 예.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나오는 부분이 딱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딱 보면. 그러면 자, 물론 이제 기출문제집이 이거 말고도 이제 구개념 회차별 기출문제집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도별로 된 것이고 얘는 이제 그 회차별로 되어 있어요. 최근 구개념 것만. 그래서 이제 뒤에 OMR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은 출간이 되었고 여기 2교시, 3교시는 6월에 출간이 되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구개념 회차별 기출 문제집이 또 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책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22회 2024년 22회 기출 해설서가 전자책으로 발간이 될 겁니다. 저가로 발간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서 기출론 좀 보완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예. 또 이제 어떻든 뭐 이게 무료로 제공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밴드 아까 카페 소개했잖아요. 거기서 소식 기다리고 있다가 뭐 무료로 제공이 되든 또는 뭐 전자책으로 이제 출간이 되든 하면 그때 옛날 책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출제된 논점 보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든 자 아까 이제 역대 기출 논점이 파란색이라면 그것도 구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좁혀지겠죠. 역대 기출 논점은 이제 1회부터 22회까지 나왔던 기출 논점을 다 여기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교시 기출문제 다 따지면 대략 한 거의 4,800문제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거의 그 5,000문제 가까이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압축한 책이 핵심 기출 천재라고 했고요. 1,180문제. 자, 그러면 기출 논점이 이만큼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파란색 나오고 있으니까 볼까요 한번? 기출 논점이 딱 이만큼에서 나와요. 여기서 80% 90%가 나와요. 그러면 이론서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나오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대 기출 논점에 기반한 통합이론서 1, 2, 3교시는 이미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지금 파란색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론을 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 논점을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는 종합 정리되어 있어요. 시험에 나온 것들이 100%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 책 1, 2, 3교시에서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삐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90%, 80%에서 90%는 여기서 무조건 다 나와요. 나왔던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좀 더 넓게 논점을.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출간이 된 여기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 요게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여기 파란색이 역대 기출 논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파란색이 역대 기출 논점. 이 파란색이 그러면 아까 통합이론서는 이보다 넓혀서 이게 녹색으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시험에 나온 것만 정리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요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완전히 시험에 나온 것만 딱 여기는 다 재단시킨 거죠. 잘라낸 거야. 여기. 잘라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만 딱 시험에 나온 것만. 거의 100%에 가깝게. 그래서 이번에는 핵심 이론 노트가 상당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책보다. 제가 원고 작업할 때는 제가 60페이지를 더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 작업하면서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편집자 분이 이렇게 해줘서 그래서 어떻든 핵심 이론 노트가 상당 부분 이번에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합격하라 라고 하는 부제도 넣어놨는데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이 핵심 이론 노트 무조건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책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시든지 뭐 8권으로 되어 있는 책으로 공부하시든 뭐 다른 책으로 공부하시든 어떻든 이 책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책 무조건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책을 단권화, 내가 단권화했다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단권화해야 할 것을 제가 단권화 시켜드린 거예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알았죠? 이 책 이미 출간이 되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마침 31일 서점에서 입고돼서 이제 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배부가 될 건데 요 세 개의 책을 압축한 책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으로 독학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강의 이제 들으시면 좋은 건데 어쨌든 혼자서 이게 공부하다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보고 싶다. 그러면 거꾸로 이 책을 보면 거꾸로 이 세 가지 책을 보면 이 책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또 이 책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족집게 벼락치기 책이 있습니다. 족집게 벼락치기 책은 제가 보니까 여기 자 이걸로 했네요. 핑크색으로.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파란색 80%, 90%가 여기서 나오는데 1순위, 2순위만 정리한 책이 바로 족집게 벼락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 완결 팩 해가지고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이제 대략 한 10월 말 또는 이제 11월 쯤에 11, 12개월 그러니까 2개월 내지 3개월에서 2개월 또는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그 정도 보통 이제 2개월 남겨놓고 요 두 가지 책을 공부할 수 있게끔 패키지로 제공을 합니다. 이 핵심 기출 천전이 이미 출간이 되었고요. 이 책 뭐 작년에 절판되었던 책이에요. 절판되었던 책이어서 자 기출문제를 한 권으로 이게 진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해설과 보충 설명, 오답 풀이가 상세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벼락치기용이긴 한데 자 이런 책도 만들어져 있다. 자 그리고 기출족보 OX 그다음에 족집게 모의고사까지 연습할 수 있게끔 이런 책들이 집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보면 기본 심화이론 강의 해서 이론 강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바로 통합이론서 3권으로 진행된 기본 심화이론 강의 80강이에요. 강좌 수가 80강이니까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어떤 강좌는 60분이 넘어서 많게는 뭐 90분, 뭐 100분 이렇게까지 강의가 진행되는 게 있어서 사실상 총 강의 시간은 100시간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강좌 수를 제가 이렇게 줄인 이유는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강좌예요 이렇게 홍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진도 관리할 때 적어도 내가 이 25강을 듣는다 그러면 25강이 근데 100분짜리다. 그걸 쪼개서 25, 26강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 25강 총 80강좌인데 내가 적어도 25강 이거를 오늘 들어야겠다 하면은 그 한 강좌를 딱 들으라는 얘기예요. 또는 나눠서 내일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좀 더 그 목표 수량을 좀 강도는 있지만 빈도를 낮춘 거예요. 80강좌로. 그래서 이 80강좌에 통합이론서로 진행되는 이론 강의가 있어요. 초시생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듣기를 권하고요. 배속을 좀 높여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 돼요. 단기합격 핵심 이론. 그래서 이제 이 3권으로 진행된 것이 한 권으로 그냥 압축을 쭉 되는 겁니다. 44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 이 1, 2, 3교시인데 통합이론서 1, 2, 3교시하고 진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진도로 유사 문제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1강 들었으면 여기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 똑같은 1강이 똑같은 진도인 거예요.
자, 여기 80강좌, 여기도 80강좌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지금 1교시 강의는 이제 인행사가 다 마쳐졌고 이제 조사론이 지금 현재 이 학교 설명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조사론이 지금 강의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핵심 이론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구개념 회차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족집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법령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22회 시험을 앞두고 제가 법령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두 문제가 적중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험서들이 좀 빨리 나와요. 보면 뭐 3월, 4월에 출간이 되죠. 이 저자 없는 책들은요, 무슨 연구소에서 출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저자 없는 책들, 이런 책들은 시험 출간이 이제 3, 4월에 되면은요, 우리 시험은 시험 공고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법률이 개정되면 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으면 개정된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이 되지 않았어. 그 개정된 법률이. 그러면 그건 시험에 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개정되기 전 걸로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개정은 되었는데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정되기 전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되지 않았다면. 근데 개정은 되었는데 시행되었어. 그러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개정된 걸로.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4월에 나왔어. 또는 5월에 나왔어. 근데 6월부터 시험일 1월까지 그 사이에서 어떤 정책이 변경되어 버리거나 법률이 개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개정된 것이 이번에 나와버린 거거든요. 22회 시험에서. 왜냐면 걔가 시행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자, 개정되기 전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 전 걸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시험 전에 개정 법률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시험 직전, 일주일 전에요. 이건 일주일, 거의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서 안심하고 이걸 공부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시험 직전에 혹시 바뀐 거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험 직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항상 정책이 변경되거나 법률이 개정됐을 때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바뀌는 것은 크게 우리한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개정되어 버렸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런 것들 여기서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 이제 족집계 대표 기출 200, 이제 여기 족집계 벼락치기가 여기 문제가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유튜브에서 시험 직전에 또 이제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기도 하고 있고, 여기 파이널 특강, 이건 벼락치기 완결팩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중요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 이제 2개월 정도 남겨놓고, 대략 뭐 3개월 남겨놓고 이제 2개월, 앞으로 이제 2개월 동안 준비할 사람들,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건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은 요거, 자, 이 통합이론서 3권으로 진행되는 요 강의를 듣는 것이 9월까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9월 이후에는 기본이론 강의를 듣기가 어려워져요. 시간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9월 추석 지나면 이제 10월인데 10월부터 준비하면 10월에 이제 공고문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100일채 또는 90일 이 정도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막 급해져요. 그래서 지금 9월 전까지는 적어도 기본이론서로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론적 기반이 약하신 분들 반드시 이 강의 들으세요. 이걸로만 들으면 이제 그 단과로 강의를 들으면 수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패스 완결팩으로, 그러니까 완결팩을 전과정 완결팩으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다른 강의들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론적 기반이 약하신 선생님들은 이 책으로 기본이론 심화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길 권해드리고, 이 세 권을 압축한 책이 바로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예요. 이걸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요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바로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기본이론 강의를 2번 듣지 않고 더. 물론 이제 조사론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과목들은 2번 들어도 돼요. 3번 들어도 되고. 근데 뭐 실천론이나 이런 과목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한테 어렵지 않은 과목은 기본 이론 강의는 한 번만 쭉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 이론 노트로 와서 요걸로 이론을 총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출문제 요거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1, 2, 3교시를 회독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은 제가 자신있고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가장 해설과 보충 설명 오답풀이가 가장 상세해요. 그 말은 강의를 듣지 않고도 혼자서 이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N회독하면 됩니다. 이걸 계속 회독하시면 돼요. 적어도 3회독 이상. 충분하게는 5회독 이상. 이걸. 그래서 기출문제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해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가령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3번이 옳지 않아. 그러면 3번이 왜 옳지 않은지 해설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옳은 문장이잖아요. 왜 옳은 문장인지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각 지문에 대해서. 근데 이 책은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로 이론서를 다시 찾아보거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1, 2, 3교시를 가지고 반드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시간이 없다. 3권을 다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핵심 기출 천재를 가지고 공부를 먼저 하고 다시 이쪽으로 시간이 이제 충분하면 그제서 이제 이쪽으로 또 넘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걸로 준비하시길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순으로 공부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지금 이 커리큘럼을 이제 좀 한면으로 한번 도식화를 시켜봤는데 우리는 시험 끝나고 항상 저는 이론서를 개정판을 내고 그 다음에 신규 강의를 빨리 시작을 해요.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고 지금 대략 그 강의는 지금 행정론 강의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행정론 끝나고 이제 곧 끝나는데 이제 법제론까지 끝나게 되면 지금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법제론까지 다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핵심 이론 노트로 핵심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전과정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나머지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 이제 핵심 이론 강의까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족식계 벼락치기 이거는 지금 빠져요. 전과정 강의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벼락치기를 위한 사람들이고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전과정 끝장인가 내가 이 초시생이다. 그러면 요거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역대 기출 문제 한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풀고 스페셜 특강 듣고 그 다음 이제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이제 지금 5월 달에 합격 설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6월에 합격 설명회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을 중점으로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데 초시생인 경우는 어떻든 9월 전까지는 이론 강의를 수강해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론적 기반이 좀 약하다 그러면 반드시 통합이론서로 기본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론은. 거기까지만.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쭉 와서 결국 이제 학교까지 저와 함께 한번 갔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선생님들은 오이코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강의를 신청하신 모든 선생님이 오이코 스터디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오이코 스터디도 이걸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금 대략 한 150명 가까이 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매번 이제 진도별 OX 빵꾸 체크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강의를 해줘요. 매주 토요일마다 줌으로 저녁에. 이건 제가 자원봉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강의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보통 프리패스를 신청하시잖아요. 온라인 강의는 혼자 독학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사실 뭐 학습 뭐 매니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매니저가 뭐 어디까지 관리를 해줍니까? 근데 저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사람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도를 정해주고 그 진도에 맞게끔 OX 강의를 풀어줘요. 저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줌이지만. 그러니까 진도를 빼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꼭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혼자 공부하기가 좀 그렇다,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셔서 이게 수시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과정 신청하셨으면 프라임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밴드, 카페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공지사항 보시고 거기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거든요. 스터디 밴드로. 이제 활동하시면 되고 이게 수시 모집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이제 모집해서 이제 여기는 오이코 스터디는 9월 말까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는 오이코스 열공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일단 모의고사 풀이를 연습합니다. 하프 모의고사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설 강의 또 진행해주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줌으로.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 있어도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활동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밴드로 기수를 정해드리고 대략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정해드리고 이렇게 데일리 미션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OX 문제 풀이 강의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줌 화면들이 나오죠. 이제 시상식도 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집하니까 제 강의를 신청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신청해서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연락처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모 대학 교수님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 대학의 이제 학생들 어떻게든 1급을 갖고 졸업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나서 교수님 강의로 좀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번 와달라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든 이제 전업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나 또는 이제 뭐 그 카톡이나 또는 이제 상담을 원하면 전화 언제 통화 가능한데 통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그 상황에 맞게끔 준비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1급 국가시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내가 한번 준비해 볼까가 아니라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합격을 해야죠. 그리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정말 외길 걷지 않고 아주 합격으로 정주행 해가지고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합격의 첫격 지름길로 제가 같이 가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1급 시험을 제 교재와 강의로 준비하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릴 거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격하실 거기 때문에. 자, 아마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나면 실제 내가 이 강의를 잘 들었구나. 막상 홍보는 막 이런저런 홍보가 있어서 내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야, 이거 진짜 내가 왜 이 강의를 들었지?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저자가 그리고 직접 자신이 쓴 책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접근 통로를 다 개방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하고
책도 이 결과물이 다 있잖아요. 서점 보면 다 검색하면 그 강의자 이름 검색하면 쭉 책이 쭉 나와요. 근데 책 종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급 시험을 아주 지나치도록 분석을 해놨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렇게도 훈련시키고 저렇게도 훈련시키고 해서 1급 시험의 최강자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믿고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응원하고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